전문안녕이면서다 안 물어봤지만 답변해드림. 아무도 안 물어보셨지만 제가 그냥 답변 드리고 제 생각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 싸움과 어그로가 제 유튜브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기획 의도에 맞는 것 같아 굉장히 흐뭇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싸움 해주시고 대신 제 욕은 하지 말아주시고 오늘도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 커뮤니티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커뮤니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글을 볼 수가 없고 이렇게 촬영 현장에서 PD님 아이디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로그인해서 이 글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도 정말 대단한 글들 3가지를 뽑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만 뽑아오시는지, 아니면 이런 글들만 올라오는 건가요? 이런 보석 같은 글을 어떻게, 이거는 어그로를 꼭 이렇게 끌라고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첫 번째 글, 심심해서 써보는 2025 전문직 현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문직 과연. 근데 연구소 다니는 분이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전문직 현황을 연구하시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연구해서 쓰시게 됐는지. 본인 문과 출신인데 재수로 공대 가서 문이과 전문직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 피셜 플러스 내 피셜로 작성. 연봉은 세전 기준. 티어. 처음부터 티어를 나눠 놓으셨어요. 1번 의사 S티어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S티어. 명실상부 2025 기준 대한민국 최고 전문직. 높은 하방. 인턴 수료한 일반이 패닥으로도 연봉 1억 가능. 전문의 패닥 2에서 3억. 높은 상방. 개원 시 2에서 5억. 개원 망해도 50 언더면 패닥으로 복귀 가능하고 지방 가면 좀 더 범. 사회적 인식 높음. 피부 미용 간호사로 확대 시 A티어로 강등될 듯 하나 최소 5년 이내는 확대 안 될 것으로 보임. 그렇군요. 근데 이것보다 더 잘 보이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속해 있는 직군도 아니고 이것보다 조금 더 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본 건 아니라서. 명실상부 S티어. 인정합니다. 인정이고요. 그 다음이 저는 이렇게 티어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하진 않은데 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A티어. 영광스럽게도 A티어의 2등이 변호사. 로스쿨로 많이 죽긴 했으나 몸 갈며 일하면 소형펌에서 3년차 1억 가능. 소형펌 기준 고용변 상한은 1.5억 내외, 중대형 펌은 1.5억 정도로 시작. 낮은 개원 비용, 컴퓨터 프린터 책상만 있으면 됨. 변호사가 많이 생기긴 했으나 개원 후 영업 아직까지는 원활이라고 돼 있는데 저 변호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봉직 변호사로 일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이게 주워 들은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추 맞아요. 근데 중대형 펌은 1.5억 정도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중형 펌만 해도 이 돈을 안 주는 것 같거든요. 대형 펌 정도 돼야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대형 펌이 뽑는 인원들이 적지 않으니까 낮은 개원 비용. 저 처음에 저희가 개원이라고 안 하죠. 개업이라고 하죠. 저 처음에 컴퓨터 프린터 책상이라고 했는데 책상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게 변호사라는 직업의 장점이죠. 개원 후 개원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조금 잘 모르는 분이 쓰신 건데 개업 후 영업 아직까지는 원활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경쟁 치열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만 잘 된다. 개업가는 굉장히 치열하다. 대략적으로 진짜 앙케이트 조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치과의사 패닥 기준 준수한 연봉 8천에서 1.5억, 지방 2억 가능. 개원 시 2, 3억. 개원 비용 높음. 고령 인구 증가로 아직까지 영업 원활. 손목 건강 잘 챙겨야 함. 근데 이분은 이 글을 왜 쓰신 거죠?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블라인드에다가 이런 글을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댓글이 달리고 하면 재밌으니까 하시는 건가? 그 다음 치과의사 한의사까지가 A티어입니다. 변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한의사는 패닥 기준 준수한 연봉 6천에서 1.5억, 개원 시 2에서 5억, 개원 비용 의사보다 낮고 사람들이 인식 변화로 예전만큼 한의원에 안 가는 상황이지만 지방에 개업 시 잘 될 가능성 높음. 최근 헬스 러닝 유행으로 침 맞으러 전문 사람도 많이 온다. 전혀 아무튼 제가 모르는 세계라서 저도 주변에 있기는 하거든요. 가족들 중에서 다른 전문직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거를 물어보지는 않는데 그렇게 막 엄청 궁금해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근 헬스 러닝 등으로 침 맞으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혹시 한의사를 꿈꾸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B티어 수의사 패닥 기준 준수한 연봉 6천에서 1.2억, 개원 시 2, 3억. 개원 비용 높으나 도심 외곽 지역의 개원으로 임대료 의치안보다 낮음. 그 다음이 B티어의 회계사 4대 법인 근무 시 3년차 1억,
10년차 1.5에서 2억이나 15년차 2, 3억이나 워라밸 극악으로 보통 2년 수습하고 이직이라고 합니다. 일반인 상대 영업이 아니라 개업은 어렵지만 대기업, 공기업, 금융사, 로컬 펌 등으로 다양한 이직 테크트리 타서 일함. 근데 회계사 같은 직업은 이렇게 묻기가 조금 어려운 게 전문직으로 묻기가 특히 회계사 같은 직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저는 또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주변에 회계사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회계사의 최대 장점은 회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정말 돈과 관련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티어로 이렇게 나누는 게 어떤 그냥 억으로 끌려고 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거를 제목에다 달면은 억으로 많이 끌리지 않을까? 2025 전문직 현황에 대해서 저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집중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B티어의 마지막 끝자락이 이게 근데 뭐 등수대로 한 거 같죠? 금액으로 봤을 땐 등수대로 영광스럽게 변호사를 제가 보기에는 A티어 2등까지 할 정도 안 될 정도로 직업이 좀 많이 공급 증가로 인해서 어려워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B티어의 7번 변리사가 있습니다. 딱히 대형 법인 인식은 없으며 근무 시 3년차 1억, 최대 1.7억, 개업 비용은 적은 편이고 본인 전문 분야에 따라 개업 성공률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전문 직군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는 것들까지 같이 이렇게 하고 계셔서 나머지 티어도 다 해야 되나요, 비님? 간단하게만. 네, 나머지는 저희가 뒤로 갈수록 좀 텐션이 떨어진 것 같아서 C티어의 약사, 세무사 위치에 있습니다. 약사는 처음에 월급 상승 없이 6천에서 1.2억이라고 합니다. 세무사는 고용세무사 3,500에서 7천이라고 하는데 근데 개업은 사실은 이게 없거든요. 저도 개업 변호사인데 어떻게 구조를 짜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편차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다 이렇게 정해놓으셔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앙케이트 조사가 얼마나 정확한 건지는. 근데 아무튼 C티어는 약사, 세무사고 약사는 주변 의사들 갑질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론적으로 AI 자판기 등으로 대체 가능해서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른다고. 그리고 세무사는 국세청 전산화로 점차 영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마지막 D티어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간평사 있습니다. 근데 간평사는 여긴 잘 모른다고 하면서 D티어의 끄트머리에다가 해놓으셨네요. 아무튼 이렇게 분석적으로 2025 전문직 현황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그 댓글을 한번 볼까요? 댓글에서는 댓글이 좀 웃긴데 하라는 연구는 안 하고 직업 티어 연구하고 있네. 이게 제가 느낀 생각이었습니다. 중위소득을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거기에 변호사가 3천만 원으로 꼴등이다. 이렇게 저희 직업에 망신을 시켜주시는 그런 분도 계셨고 그 다음 이래나 저래나 회사원보다는 다들 나은 거 아님? 비빌 언덕이 있으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개업 못하면 남 밑에서 월급 받고 일하니까 그냥 회사원이지.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행 다니는 분이 은행 업무하면서 전문직 소득을 종종 보는데 글에 써놓은 건 최하위 급여인 것 같음. 물론 내가 잘 나가는 사람들만 봤을 수도 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회계사인 분이 달아주신 것 같아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최상위 전문직들은 수입을 세전이 아닌 세후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도 김앤장, 광장, 태평양과 같은 최상위 법인들은 초봉 그냥 1억 뚫습니다. 당연한 건데. 회계사도 4대 법인 기준으로 성과급에 따라 많이 바뀝니다. 간평사는 주변에 많아서 하는데 나라에서 일감져서 하방 대략 6천인 것 같고 보통 3년 법인에서 구르면 1억 원 되는데 상방이 2억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친 듯이 일해도 1억 주는 후반이고 워라밸 다 챙겨도 1억 근처여서 간평사들은 다 탱자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 또 수의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수의사는 F급 정도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다니는 분이 다들 엄살은 키읔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해봤잖아요. 스타트업을 해보면 다 쉬워 보입니다. 전부 다 쉽게 돈 버는 것처럼 보이죠. 약사 티어 내려라. 약사분이 얘기해 주셨고 뭐 그런 겁니다. 다 돈 얘기인데 의외로 싸우지를 않으셔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네요. 왜 싸우지 않죠? 이렇게 지금까지의 경과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싸우셨는데 근데 의사는 세금 줄이는 방법 모른다고 패닥 노예들이라 그대로 노출된 건데 변호사들은 전부 법인으로 빼서 통계도 안 잡히고 세금도 안 낸다라고 하면서 공작을 하시는 의사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부 다 빼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꾸 공작을 하시는데 변호사를 S+로 올리라는 뭐 공작을 그런 걸로 싸우네. 누가 더 서로 불이익 안 받으려고 서로 덜 번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인터넷 공간에서 서로 자기 직업이 전문직 아니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꾸 자기 직업이 돈을 못 번다고 싸우고 있는 이상한 현상. 다 자기들이 망했다. 자기들이 계속 망했다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러면 저희 요 댓글, 커뮤니티 댓글창이랑 비슷하게 제 유튜브 채널 댓글창에서도 싸우시겠죠? 서로 어떤 직업이 더 망했는지에 대해서 싸우게 되실 것 같은데 한번 가열차게 누가 더 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무려 심심해서 오징어 게임 3를 안 보시고 2025 전문제 현황을 썼는데 댓글이 폭주했어요. 네, 댓글 200개면 많이 달린 거죠. 그러니까 대체 이 전문직을 하실 것도 아닌데 이 전문직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으신지.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이런 전문직이라는 것에 다 자기 전문 분야 있으면 전문 직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자격이 부여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전문직은 일정 수준 또 높은 소득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러신 거겠죠. 결국은 돈 얘기인 건데 역시 돈에 미친 사회, 돈미세들인 것 같습니다. 돈미세 화이팅. 네, 저도 돈미세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대충 이렇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직업을 정하지 않으신 구독자분들은 이걸 보고서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대략 맞다는 분위기인 것 같으니 이걸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굳이 전문직을 할 거면 그냥 의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기 의사분들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 두 명 좀 민감한 얘기라 또 갑자기 난입해가지고 의사 망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다 알지 않나요? 지금 이제 그게 통제가 잘 되는 직업은 사실상 의사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래서 뭐 의대 열풍이 부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뭐 전문직이라는 것만 가지고 접근을 하실 거면 그러면 시류를 따르십시오. 거기에서 뭔가 나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를 해가지고 나는 그것보다는 허준이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나는 한의사가 더 좋다. 난 침을 잘 넣어가지고 침을 놓는 공장을 만들어서 침으로 승부를 보겠다. 아니면 차라리 그런 뜻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냥 전문직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면은 그렇게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시는 것도 저는 전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에 따라가는 삶을 사시면은 그런 기준에 따라가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큰 고민 없이. 일단 열심히 노력해야지 경쟁적으로 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전문직이라는 거에 굳이 초점을 맞추신다면 뭐 이러한 정보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쓸모있는 정보인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돈미세들이니까 돈 보고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 적성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변호사는 적성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는 계속해서 특수한 상황을 대신해줘야 되거든요. 대신맨인데 그래서 그 대신맨으로 대신해주는 일이 적성에 잘 맞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맨날 남들이 좀 안 할 법한 거 대신 싸우는 거. 저 방금 여기 촬영하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당장 온라인에 게시한 거 글 내리라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그런 통화했거든요. 우리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별로. 보통은 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걸 해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그거 자체가 즐거운 때가 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변호사 하면 좋죠. 싸움 좋아하시는 분은 변호사 추천합니다. 결국 잘하게 됩니다. 싸움 좋아하면. 그래서 어떤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그러한 적성이 되게 중요할 수 있으니 그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잘 알아보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티어를 보고서 나는 뭐 S티어 갈 공부 실력은 안 되고 A티어를 해야 되는데 문과니까 변호사를 고르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현직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직업을 시작하고 나서 공부를 하실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직무 현장에서만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업무의 한 반 정도가 싸움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평화롭고 싸움하기 싫고 그런 것들 갈등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항상 그런 갈등에서 도망치고 싶다 이러면은 이 일을 잘하고 싶어도 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자문 업무 하면 되지 않냐? 아니 그러면 절반 자체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큰 회사 가가지고 안정적으로 다니시는 길을 택하셔야 되는데 그게 자기 마음처럼 안 될 가능성이 항상 있으니 이런 것처럼 각각의 전문직에 대해서 현직자의 끈끈한 조언을 좀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전문직 만족하시나요? 저요? 저는 진짜 대만족이죠. 저는 이 직업이 극만족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변호사 말고 다른 사업체도 뭐 어느 정도 안정된 게 있고 하니까 그러면 변호사는 진짜 좋은 직업입니다. 다른 돈벌이가 있으면 좋은 직업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 추천.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물려받을 사업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 강추합니다. 대부분 없으시겠죠? 그러면 뭐다? 의사를 하십시오. 뿅. 자, 이러고 마무리하겠습니다.